좋아요. 오늘 우리 함께하는 문화, 같이 하는 문화, 같이 문화에서는 그 자녀 양육 중에서 특히 우리가 건강이 좀 안 좋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는 아마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장애를 가졌거나 그렇게 건강이 좀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한 그런 스트레스 문제 대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. 김희연 박사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제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뭐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뭐 지적 장애도 있고 또 뭐 어떤 요즘은 뭐 지적 장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ADHD 또 뭐 경계선 뭐 다양하더라고요. 전문 용어들이. 그렇게 많은 장애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어른들은 그게 무슨 장애냐 애들 크면서 다 그래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것을 갖고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. 그런 장애는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나눠지나? 네, 장애도 이제 아까 말씀을 네. 주신 것처럼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죠. 그렇죠. 스펙트럼이 넓은데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가장 그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네. 최근에 발달 장애 쪽이에요. 발달 장애. 그리고 발달 장애에서 대략 60%에서 한 70%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그 지적 장애하고 자폐 스펙트럼입니다. 아 그렇군요. 예, 이 네. 두 가지가 차지하는 그 범주가 가장 크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이제 뭐 발달 장애라든가 이런 네네. 표현을 쓸 네. 때는 그 두 종류가 아마도 가장 많이 호소점이 예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 장애도 하나의 우리가 어떤 고쳐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본다면 가능하면 좀 일찍 그것을 발견해서 그렇죠? 일찍 발견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은 좀 더 치료 확률도 높아지고 아이들이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몇 살 정도의 그런 발달 장애? 아까 자폐 증세 이런 게 나타나나요?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봐서는 네. 이제 대략 그 엄마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문제 행동이라고 느끼는 그 시점이 네.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시기가 네네네. 보통 3세에서 5세 사이에 생각보다 많이 예, 높네요. 네.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. 아, 예.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떤 순서로 하는 게 현명한가요?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조기에 발견하고 네. 이제 조기에 치료하고 네. 이런 것들이 가장 아마도 이제 좀 베스트할 것 같기는 네. 한데 그런 저런 문제를 이제 좀 떠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상황을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프로세스가 굉장히 크게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애 아빠도 좀 늦었는데 아니면 우리 집은 전체적으로 좀 늦는 집안이라 네. 애가 좀 늦을 수도 있고 언어가 좀 느릴 수도 있고 뭐가 좀 뭐 걷는 게 느릴 수도 있고.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는 수도 있고 네. 또 혹은 좀 명백하게 이렇게 누가 봐도 조금 이렇게 좀 언어도 느려지고 여러 가지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.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방어를 해서 아니야 뭐 그렇지 않을 거야라든가 그건 좀 회피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이제 뒤로 늦춰지겠죠. 예.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왕왕 있어요. 그게요.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여기에서 일단 주체는 아이란 말이에요. 물론 그것을 이제 케어하는 건 부모고 그 가족들인데 그 아이하고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눠야 돼. 예를 들어서 3살이나 5살이면 어느 정도 엄마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지 능력이 있는 나이잖아요. 대화가 되고 그래서 그때 그 아이에게 너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어른들끼리 아니야 애가 이런 얘기 알면 상처받을 수 있어 라고 하고 이렇게 숨기면서 그냥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치료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게 옳은 건지. 네.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안 돼야 되는 네. 상황이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고요. 네. 그걸 위해서는 일단 적절한 검사를 먼저 그러니까 진단과 검사가 먼저일 것 같고 네. 그거에 기초해서 그것이
이제 정말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걸로 음. 판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서포트를 같이 할 거니까 나랑 같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보자라고 아이에게 오히려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죠. 아. 네. 그러니까 너가 어떤 상황이라도 엄마는 네가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잘 쓰는 건 엄마 네가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 좋아해. 나는 너의 엄마 네 편이야. 그렇죠. 그런 거 그렇죠? 그래서 네. 아이가 맞습니다. 아이들에게 그 가장 중요한 그 심리적 지원은 바로 그런 거. 아이들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를 보호해줄 부모가 있다 그렇죠. 하는 그 든든한 네. 지원금이 네. 필요하겠군요. 그런데 그것은 또 이제 우리가 그 이론적인 거고 현실 문제에서는 이런 그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그냥 부모 간에 그 양육 문제를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? 그런데 이 정작 이제 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돌봐야 될 그런 장애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더 그거 갖고 부부 갈등 같은 게 혹은 내 가족 간에도 심해질 것 같아요. 이랬을 때 그 가족들이 혹은 부부 사이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. 예, 아이고. 이제 그 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이 겪게 되는 그 심리적인 과정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혼란하고, 네. 그 다음에 막 굉장한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, 네. 이제 또 가족들 간에 그것이 이제 뭐 좀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공방이 좀 네, 있을 네, 수도 네. 있고, 또 엄마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자책 같은 거, 그럴 수 있죠. 예,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초반에 힘들어요. 그렇겠죠. 예. 받아들이기까지. 받아들이기까지가 그 수용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요. 근데 일단 또 이제 수용이 일단 되고 나면 근데 굉장히 또 그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수용을 해서 내가 이 아이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다시 이 아이와 함께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때 부모가 같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아주 이 아이가 조그만 거를 해냈는데도 그게 기쁨이 막 100배, 1000배인 거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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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굉장히 그 큰 성취감 같은 성취감 같은 게 네. 훨씬 큰 거죠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본인이 성장하거나 네. 정말 이거는 뭐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느끼거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가족들이 성장하는 경우도 네. 있어요. 예, 아주 긍정적인 네. 행복 바이러스입니다. 네. 저는 사실 아들만 셋을 키웠어요. 근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. 이제는 애 키우는 데는 도사가 되셨겠어요 이래요. 근데 도사가 됐을까요? 우리 엄마 아빠는 어쩌면 모든 아이들에게는 영원한 초보 엄마, 초보 아빠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건강이 좀 안 좋거나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 발달이 늦어지는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김현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그 가족들이 더 단단한 그런 터전을 잡아간다면 그것은 또 새로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장애 아동을 둔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